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의 문화형 토론 19번째 시간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제가 먼저 시간 마지막에 대마도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일본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는데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국적을 원하게 된 시기랑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32년에 1933년인데 이때는 이미 일본에 병탄 돼 있을 때잖아요. 그쵸?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사람임을 자처하게 된 것은 1932년에 1933년에 대마도의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사세부 출신 후지스마 의원이 대마도를 나가사키현에서 조선 총독부 행정국으로 이관하자는 제안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대마도에서 하카타에 가서 또 그곳에서 나가사키까지 가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래서 지사를 비롯한 현청 관리들이 대마도에 출장 가는 것 또한 불편하다. 따라서 종종 현청의 대마도에 대한 시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나가사키현보다 큰 조선 총독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좋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일 병탄되고 난 뒤니까 차라리 조선 총독부에 대마도를 귀속시키자. 그러자 대만도인들이 반발했어요. 왜? 이때는 봉답소 작당할처럼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마도를 식민지 취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되면, 총독부 소속이 되면 식민지로 차별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왜? 한일 병탄이 국왕의 서명도 없이 이루어진 무효 조약이라서 그 조약을 무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효로 된 조약에 의해서 사세부 출신 후지스마가 의원인데, 우리 의원이 아니잖아요. 무효로 된 조약이니까 자기가 의원이라고 했죠. 그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가 무효고 이 일 자체가 없었던 건 거예요. 이 일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에 의해서 만약에 대마도가 이렇게 움직여서 후지스마 의원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효인 조약을 근거로 후지스마가 자기가 대마도를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조선 총독부로 보내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도 없이 주민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원한다고 국적이 바뀌거나 영토권도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무효고, 다만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런 걸 갖고 악용하는 거예요. 자, 대만 사람들이 우리 하자고 그랬었는데 왜 니네 그래?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지도 않은 구석시대 유물 묻어놨다가 꺼내면서 자, 우리 구석시대 이거야. 그러면서 자, 봐. 니네 문화가 행해지면 그 영토가 문화 영토로 그 나라 거라며. 홍식 박사님이 일어나고 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잘못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강의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 맞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할 때는 정말 영토 문화로 반드시 동반해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마도의 영토권이라는 책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그걸 근거로 쓴 책인데, 여기 영토 문화의 영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문화형 토론에 의한 문화형 토론과 영토 문화론에 의한 영토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영토 문화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영토 문화론만 한 건데, 제가 증보판에서는 이제 문화형 토론은 영토권이라고 이제 합니다. 문화형 토론과 영토 문화론을 다 넣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금 되고, 이 책을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마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아실 것이고, 대마도의 눈물, 그리고 또 제가 혁명율도국, 이게 다 대마도에 관한 책입니다. 자, 만주와 대마도의 영토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토문화에 의한 영토문화론을 근거로 해서 문화형 토론이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를 밝히는 가장 정확한 근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제가 주장한 문화형 토론의 특징과 이가 바로 그겁니다. 힘을 앞세워서 인류의 평화를 짓밟던 서구의 지리적인 국경 이론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경은 무력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염원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바로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문화가 영토론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해야 돼요. 문화형 토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홍식 박사님의 이론과는 개념과 접근 방법이 물론 상이하지만 일정한 체계도 없이 잘못 강의하는 문화형 토론에는 더 주의를 해야 돼요. 홍식 박사님은 아까 제가 전전 시간인가 하여간 이전에 홍익식 박사님 이론을 제가 2번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 특히 효사당처럼 우수한 전통 문화가 해외로 전파돼서 인류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아주 숭고한 인류 평화를 위한 아주 숭고한 이론이에요. 그 이론과 영토권을 주장하는 제 이론을 혼용해서 하면 아주 이상한 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LA 한인촌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 효사당이 성행하니까 LA 그럼 우리 영토권은 우리 거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제하시고 영토권을 주장하는 문화형 토론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동반해야 된다. 고대부터 농경사회까지 정착하는 시대까지 그 영토에 뿌리내린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영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영토 문화와 비교하고 분석해서 문화주권자를 가리고 그 문화주권자를 가리는 그 작업, 그게 영토문화론이고 그 문화주권자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작업, 그게 문화영토론이다. 그런데 영토문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문화영토론을 가지고 뭐 영토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건 진짜 그런 강의는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것 제대로 개념도 이해 못하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주의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영토권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고급이나 저급등을 구별하거나 문화의 우수성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침략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토문화를 분석해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문화형 토론에 의한 영토권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여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문화형 토론인 거예요. 일정한 영토의 긴 세월의 역사를 포괄하며 보편적으로 형성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판가름하는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형 토론을 기본 이론으로 활용하여 대마도와 만주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 문화형 토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화형 토론에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 면적을 산출해보면 한반도를 제외하고 약 129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마도는 물론 약 7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약 남한이 10만, 북한이 12만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의 6배, 남한의 13배가 한반도를 제외한 만주 영역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이거를 연리 1% 약간 아주 공시지가도 자기가 싸게 맺겠대. 그러면서 이거 내준 게 중국이 만주를 불법 점유한 보상액으로는 13경 2천억을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그리고 좀 약간은 그 친구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마도는 100조 원을 받지만 이거 중국한테는 13경 2천억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주 땅만 찾아온다면 이 13경 금방 받아요. 만주가 얼마나 보물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945년, 그래 1940년, 50년 요때만 해도 전 세계 대두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이러는 데가 만주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만주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주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아니면 제가 쓴 문화형 토론의 그 만주의 영토권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주를 중국에, 그 중에서 연해준 러시아에 강탈당하고 일본이 대마도를 강점한 것이 우리 영토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민족의 국력이 약한 틈을 이용해서 잠시 차지했던 영토를 지키려고 영토공룡을 만들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역사는 왜곡해도 영토 안에서 숨쉬는 문화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영토 문화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강탈당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조들이 물려준 광활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근본만저 흔들려서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면 그건 선조에게 죄를 짓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는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영토 확장에 불을 켜는데 우리는 있는 진실도 바뀌지 못해서 영토를 잃어버린 게 현실이에요. 문화가 축적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과거의 진실만 밝히면 영토 문화에 의한 문화영토를 규명할 수 있어서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강탈당한 조국 수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조국의 영토 수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 통일입니다. 조국 통일만 되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안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고 그랬겠어요? 바로 북한 때문이에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같이 그 영토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민족 이런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할 때에도 조국 통일만 돼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조국 통일이 힘들려면 적어도 북한하고 학술 교류라도 확실하게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우리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영토론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무슨 문제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이거는 이루어지기 진짜 힘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정부 왕실 민간 연합 상군이 연합작전하는 전쟁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중국은 공산당 주도하에 당 학계 민간이 총공세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각계전투 하는 거예요. 예비군 각계전투. 현역도 아니에요. 예비군. 제가 뭐 현역 교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비군이 소총 들고 각계전투 하는 거예요. 그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통일만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문화 역사 교육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결할 일은 일본의 강탈에 간 역사서만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역사 교육을 올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고구려 건국연대도 기원전 37년이 아니라 기원전 217년이다. 만약에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 아니라 기원전 37년이면 108년부터 37년까지 공백은 뭘로 메울 건데요. 그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뭐 요즘에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던데 헌법 전문가 헌법 제3조도 올바르게 개정해야 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유구한 역사인데요? 첫 조선과 또는 고조선과 고구려 대진국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꿔야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헌법 3조예요. 대한민국 영토는 만주 또는 만주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조금 부딪히기 싫으면 적어도 북방고토와 한반도 그리고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 만주가 우리 영토라고 그때 야 니네 헌법에도 한반도랑 그 부속도서라 그랬어. 대만도는 부속도서니까 얘기가 돼. 그렇지만 니네 헌법에도 그런데 왜 만주가 니네 영토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할 말 없잖아요. 헌법에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라 그랬는데 적어도 만주를 집어넣기가 너무 그렇게 힘들다면 북방고토라는 얘기는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애국가도 가사 한 군데를 바꿔야 됩니다. 무궁화 삼천리가 아니라 무궁화 삼만리 화려강산으로 바꿔야 돼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면 산만리가 되거든요. 역사는 어느 한 시대를 잘라서 역사와 문화를 논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나뭇잎을 보고 숲을 논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고조선부터 이어오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의 우리 한민족의 문화 역사를 면밀히 고쳐야 됩니다. 고조선과 대마도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인지할 때 중국이 부르짖는 영토공정의 허상도 사라지고 만주는 물론 대마도도 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를 거울 삼아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자는 거예요.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자는 거거든요. 역사 왜곡은 자기 고유민족의 뿌리와 전통과 문화가 흔들림으로써 인류가 나갈 길을 바탕부터 흔들어 놓는 인류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역시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까 그 역시 인류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조들에게는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후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거냐? 우리 후손들은 저 광활한 만주와 저 대마도가 우리 땅인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선조들이 물려준 걸 그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답답하게 좁은 영토에 살아야 돼. 그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유행할 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그 어린애들이 마스크하고, 예? 초등학교 애들이 마스크하고 이게 더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토 없이 1800년을 떠돌다가 영토를 찾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라는 민족 지침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느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 메시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구약만 믿는 거예요. 신약 안 믿는 거예요.
그 신약이, 그 구약이 바로 창세기는 자기들의 국가 건국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이죠. 우리는 야훼께서 우리만을 선택하신다. 우리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에 젖어서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800년 동안 헤매다가도 결국은 자기네 시온의 땅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영토를 정리해서 영토 수복을 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해 놔야 국력이 강해질 때 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국력은 반드시 돌거든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그 시절이 와요. 이스라엘이 1800년 만에 자기네 영토를 갖고 자기네 나라를 수립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시절이 옵니다. 왜?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시아가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했어요. 중국을 중국 뭐 알기 고조선 고구려가 중국 알기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볼 때는 아시아 전체가 유럽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 유럽의 산업혁명이 나면서 유럽이 대단해지니까 유럽에서 남여지 잉여자원, 사람을 잉여자원이라고 해갖고 어디로 보냈어요? 신세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쏟아지면서 미국이 지금은 이 전 세계를 주름잡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지금 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아시아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지금 중국으로 가서 우리한테 언젠간 돌아와요. 곧 돌아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만의 그 우리 고유한 문화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반 탁 잘라서 남북에서 서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영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 영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문화 영토 문화론을 근거로 해서 문화주권자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그 확실하게 설정된 문화 영토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해 놔야죠. 그러면 만주, 연해주를 물론 포함해서 만주와 대마도, 독도, 울릉도는 물론 한반도가 다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나라가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영토를, 우리의 문화 영토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보셨던 이 유물분포도 이거를 생각하시면 바로 이 땅이거든요. 대마도 거기 대마도에는 이게 아마 그 고인돌이랑 그게 청동 분포도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마도에 실제로 출토가 되니까 바로 이 땅이 우리 영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리더의 삶이 뭐겠어요? 리더는 개인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 두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대의에 뜻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삶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이 리더가 아니에요.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바로 리더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당장 호구지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조국을 위해서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선다. 그게 바로 리더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영토 수복의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땅,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이 땅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를 수복하는 길입니다. 자, 신종호의 문화 영토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로 그 강의를 마칩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뭐 월드 방송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많이 그 시청해 주시면 월드 방송을 통해서고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다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